미래 살아남을 도시, 여러분,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기사로, 뉴스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항상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간간히 보셨습니까? 네. 사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수요가 앞으로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면 예년과 다르게 달라진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의 발표라든지 어떤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통한 어떤 지원책들이 나왔을 때 대기업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지역적으로 약간씩은 예전에는 위험하다 그랬는데 요번에 좀 좋게 보네, 요런 변화들도 약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년 발표되고 있는 미래 살아남을 도시에 대한 평가, 우리는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고 어느 지역에 지금 요즘은 또 어느 지역을 보면 좋을지 이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사람을 도시, vs 삼척 골드시티라는 또 이슈가 화두가 돼서 요즘에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후 서울, 강남 같이 안 떨어져. 미래에도 살아남을 한국 도시는 어디?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도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8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진짜 많죠. 2047년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반도 미래연구원 보고서도 나왔다. 그죠? 2047년에는, 물론 조금 있어야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118곳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좋은 정책 방향을 통해서 출산도 많이 유도하면서, 프랑스처럼, 안 좋아졌다가도 1점 지금 8명이라 그랬나요? 출산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똑똑한 위에 계신 분들이 현명하게 또 이끌어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당분간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겠죠.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 해가지고 YTN에서 아주 색깔로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요. 빨갛게 된 것은 소멸 고위험이었고요. 약간 주황빛은 소멸 위험지역 그 아래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전국 지자체 52% 소멸 위험,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모두 소멸 위험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포함됐습니다. 딱 보더라도 이 산맥을 좀 주변으로 이렇게 좀 보이죠, 여러분?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전라도가 특히 좀 더 위험하고요. 충청도도 뭐 세종을 중심으로 한 것들은 좀 괜찮은데 그 변두리 뭐 이런 데들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지역으로 포인트를 걷는데요. 제가 좀 놀라운 곳은 광양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뭐 포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좀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곳들 평가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평가를 올렸다는 거, 요게 좀 괄목할 만한, 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메가시티 중 가장 확장 가능성이 큰 대서울권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아산, 서산, 당진의 서해안 지역에 형성된 산업벨트까지 포함된 지역을 뜻한다. 김시덕 박사님입니다. 이 전국, 어떤 이 지도와 역사,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주고 있는데, 저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대서울권은 앞으로도 반세기 정도는 중심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왔어요. 대서울권은 앞으로도 반세기 정도는
예, 중심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반세기면 아직 꽤 많이 남았죠? 아, 여러분. 뭐로 가도 사실 서울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뭐죠? 서울 핵심 지역 같이 안 떨어질 것. 예, 죄송해요.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 올라오셔야 돼요. 아, 자꾸 제가 서울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모든 지표와 모든 뭐 전문가들, 모든 근거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강남에서도 더욱 주목받을 지역으로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인접 지역과 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당남구, 송파구의 인접 지역을 손꼽았다. 여러분들 뭐 많죠. 인접 지역들. 꼭 그 지역도 괜찮지만 조금 부담이 된다면 그 인접해 있는 지역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는 아파트뿐 아니라 마이스 같은 산업을 같이 끌고 갔기 때문에 꽤 성공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며 강남구 지역이 뒤늦게 재개발한다 해도 이 지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예, 이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죠. 예, 왜요? 이제 복합 컨벤션 사업 같은 산업을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개발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몰리게 되어지면서 예, 또 시설은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이런 곳들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제가 그동안에 방송했던 내용들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번 대서울권 마포, 용산과 함께 가는 여의도 확장 강남 현상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용산의 위상, 마포의 위상이 달라질 것을 예측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훨씬 더 미래 가치는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홍대 상권이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홍대 방문객은 줄고 있지만 합정이나 연남동의 방문객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죠? 강남은 어땠나요? 영등포가 중심이었는데요. 강남권이 개발이 되면서 강남이 최고가 되었죠. 성수동 요즘 어떻죠? 에르메스 건물도 성수동에 입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요. 그 변화에 발맞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중부권. 세종시를 통해 완성을 하고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는 중부권을 정북, 북부까지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군산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또 들어가기에는 조금 당장 1, 2년 안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약간 두려움은 있으나 세종, 대전, 청주 예, 뭐 이미 많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줬죠. 여러분 청주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슈들 기억나십니까? 재작년에 미분양이 그렇게 심각할 때에도 청주는 미분양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일자리가 많은데 고임금 일자리가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산지 근로자들도 초임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보니까 또 특히 부부가 같이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새 집은 살고 싶은데 새 집이 없었어요. 근데 막 분양이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어서 참여하고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다른가? 역시 고임금의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번에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함께 우리가 이해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동남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철, 석유화학단지, 방위산업벨트 등 탄탄한 산업 인프라가 받쳐주는 지역. 아,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철, 석유화학단지, 방위산업벨트 등 해서 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대단한 미래 먹거리는 많아 보이지 않죠? 예. 충분히 기계가 대체될 수 있는 산업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동남권도 그래도 인구 소멸 위험에서 아직은 빠졌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도 저희 우리 그 함께 하시는 교육생 분들 중에도 이쪽 지역에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고 2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직접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입사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뽑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막 100명대, 몇백 명이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원을 충원하고 있지 않대요. 자연 감소시키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과연 도움이 될까요? 거기에 어떤 회사가 있어, SK, LG, 현대 다 들어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자리가 몇 개인데, 종업원 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체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련한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산업들로,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요는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항이 좀 이번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제가 왜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김 박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동남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서남 쪽으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동북쪽으로는 포항, 울산에 다다르는 범위다. 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위산업 인프라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 대표 도시 부산의 경우 울산에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동남권은 튼튼하다고 했다. 우선은 튼튼하다고 저는 보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의 원인으로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충분히 기계가 대체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가요?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래야 모두 사먹고, 그죠?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편 김 박사는 충청 지역 중부권 메가시티는 세종시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게 완성된다면 전북 익산이나 군산, 경북 상주나 김천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권역이라며 중부권 메가시티는 충청도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맞습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굉장히 달라질 것 같진 않고요.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인 거지. 자, 그러면 몇 년 안에 바로 수입 올 곳들, 그런 곳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서울이겠죠. 여러분, 죄송해요. 물론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그래도 미래에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도 좋고 몇 년 후도 괜찮을 것 같고 20년 후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서울.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서울 집 팔고 삼척 갈래 10명 중 4명. 와우. 10명 중 4명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겠죠?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삼척을 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길래 SH공사가 최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골드시티 정책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 시민 58.5%는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꽤 많네요. 골드시티란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 시민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의 고품질 100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을 말한다. 나쁘진 않죠. 얼마 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죠. 일본의 예를 들어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뭐라고 했었죠? 그럼 고령 인구가 선호하는 집은 어디였느냐? 근데요. 큰 평수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되고요. 18평에서 22평 정도 그 사이 이 짝 저 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주변에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요양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갖춰지면서 그리고 교육시설, 그러니까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갖춰진 곳을 굉장히 선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런 원인과 요인들로 인해서 보았을 때 골드시티 삼척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로 굉장히 잘 지어지게 되고 형성이 된다면 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주거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이게 40.3%였어요. 자연환경 때문에 27.9%였네요.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2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 비용이 저렴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희망 지역은 경기 58%, 강원 24.5%, 서울 13%, 제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이 응답자의 연고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정성, 편의성, 성장성, 쾌적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아요. 이 설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신 분이 아무래도 연령대는 안 나왔는데 충분히 약간 연령이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의료 서비스를 고민한다는 거는 젊을 때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거든요. 한 40대 중반은 넘어가에 야, 이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도 우리 형님 누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저도 막 대화하다 보면 건강 얘기하고 뭐 저탄고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고 뱃살 얘기가 뭐 병원 약 이런 저도 몰랐어요. 그동안 참 제가 형님 누님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뭐 저런 얘기를 해. 아유 재미없게 이런 생각했던 저를 정말 반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 누님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우리 항상 어른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너도 들고봐라 임마. 그죠 여러분 그쵸?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형님 누님들한테 괜히 얘기 꺼냈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하고요. 자, 여러분 주거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사실 이 이슈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가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자, 과연 그 지역에 이렇게 편리하고 좀 저렴할 것 같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는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이 오를까요?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냥 가고 싶은 것과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하고 거주하는 곳을 내가 꼭 집을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주하는 거와 투자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결론은 어디라고요? 서울입니다. 죄송해요. 서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까지 해드리고 싶어요. 대구, 부산, 또 여러 가지 광역 주요 도시들, 여러분, 특히 대표적으로 대구가 많이 지금 출혈이 좀 있죠? 여러분, 항상 부동산의 사이클은 이 사이클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강남 필두로 주요 서울에 있는 지역이 상승을 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또 그 외곽 지역이 번지기 시작하고 지금 그 서울의 외곽 지역이 번지고 있나요? 번지고 있죠? 또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나요? 번지고 있죠. 다음은 어디일까요?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동안 서울만 떨어졌어요? 다 같이 떨어졌잖아요. 조정 받았잖아요. 지금 때가 왔습니다. 지방도 사실은 때가 왔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상승의 기류를 올 만한 충분히 모든 요건들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부세 폐지 사실상이라고 오늘 아침 기사가 떴는데요. 또 상속세, 제가 여러분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다. 여러분, 어때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든 사이클, 모든 지금 신호들이, 어때요? 시그널들이 다 상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망하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촉각을 세우고 여러분들 일반 거래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아울렛 가격으로 공매로 낙찰받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일씨님, 네, 오랜만에 날짜를 계산해보니 오늘은 261일차.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서 감사합니다. 왜요? 우유씨님 74 화이팅 하셔가지고 제이스케이님이 그래요.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서로가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님 798일차. 좋습니다. 네.
보랏빛 미소님, 네. 김시덕 박사, 도시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원장프님, 또 많은 분들께 인사 주셨고요. 자, 결론은 먹힌 검, 네. 훈민 교수님, 시그널 잘 받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라님, 네, 노을쌤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숑숑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처음 듣네요. 아, 오랜만에 듣네요. 예, 다시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들, 네,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아,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환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